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2025년도 실기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실기 설명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실기시험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까지 자격증 취득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100%라고 보면 한 70% 능선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30%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시험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힘들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해왔는 뭐 어떤 노력이나 학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죠? 요것만 잘 버티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신다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험 일정을 한번 봅니다. 시험 일정을 보게 되면 뭐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이 뭐 1회가 됐던 2회가 됐던 3회가 됐던 뭐 요 중간에 이제 시험을 보셨을 것이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서 접수 기간도 있지만 요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4월 20일 1회차 시험은 4월 20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2회차 시험은 7월 19일이다. 그죠? 19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고, 그리고 3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 날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설명회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일정을 어떻게 잡으라 그랬습니까?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니까 이 중순 정도에 잡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2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 정도, 그리고 3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8월 중순 정도,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계략적으로 이 정도를 잡으라 그랬죠. 그거는 왜 그랬느냐 하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보고 나면 실기 시험까지 요 구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알죠? 요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3월 4일이 됐던 5월 30일이 됐던 9월 1일이 됐던 이라면 기간이 좀 촉박할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 시간적인 어떤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떻게 됐든 지금은 이제 필기시험은 봤다라고 보고 뭐 여유를 조금 가지고 있다라면, 만약에 2월 중순쯤에 봤다라면 여러분들 2월 중순, 3월 중순, 4월 중순이니까 한 2달 정도, 5월 중순쯤에 봤다라면 6월 중순, 7월 중순 2달 정도, 그리고 8월 중순쯤에 봤다라면 9월 중순, 10월 중순, 11월, 이때는 2달이 넘는 기간이다. 그죠? 요때는 조금 늦게 보셨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아마 2달 정도만 하면 실기시험은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건 자체는 이제 요 2달 동안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2달 정도만 있으면 이제 각각의 시험을 보시게 될 것이고, 시험 날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요때는 원서 접수 기간 요거 잘 보셔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필답형 시험이기 때문에 한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필기 시험을 합격하셨던 분들이 전부 모여서 이날 다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날짜들은 첫날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날 시작하자마자 내가 원하는 장소를 생각해 놨다가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본다라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푸근하게 이제 시험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문항수는 뭐 14문제에서 많게는 16문제까지 나올 것이고, 합격 기준은 여기에서는 이제 꽈락은 없습니다. 꽈락은 없고,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 이상 되면 반 조금 더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60점 이상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주관식 필답형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통계적 품질 관리, 그리고 실험계획법, 품질 경영, 신뢰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제 비중, 가장 최근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특정한 회차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게 되면, 통계적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가 교재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이것만 하더라도 한 60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50점에서 한 60점,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험계획법에서 대략적으로 15점에서 한 25점 정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품질경영에서 뭐 한두 문제 정도 10에서 15점, 그리고 신뢰성 관리,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다? 통계적 품질 관리, 여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략적으로 문항수를 보게 되면 추정과 검증에서 한 2문제 정도, 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샘플링 3문제 정도, 실험계획법 3문제, 뭐 요 정도, 그죠? 봐주시면, 물론 이제 요거는 편차가 좀 심합니다. 뭐 몇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특정 회차에서 좀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계략적으로 한번 보면 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인데, 통계적 품질 관리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나눴을 때 추정과 검증, 상관과 회기, 관리도, 샘플링, 이 부분이 전부 통계적 품질 관리죠. 그러면 이게 얼마? 56점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죠. 뭐 한 60점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보기는 하셔야 돼요. 나오면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험계획법에서 한 20점 정도 뭐 이렇게 보셔도 충분하다, 그죠? 품질경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주로 보면 이제 서술형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계략적으로 뭐 정확하게,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잖아,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적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략적으로 의미가 맞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락의 합격 전략에 보면, 일단은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복습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습 필요 없고, 알겠죠? 쭉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쭉 보고 난 뒤에 실기의 특징은 뭐냐면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으셔야 돼요. 답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장에 갔을 때 답을 정확하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내가 전해 드릴 것이고,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냐면 목차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실기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필기처럼 두껍지 않고 조금 얇아요. 그런데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몇 문제 나오지 않잖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어느 파트, 어느 부분에 있던 문제다 라는 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시험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부터 메모지나 이런 걸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산기를 옆에 딱 놔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답까지, 계산까지 정확하게 내는 자꾸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2달만 하시면 돼요. 2달만.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우리가 시험지 작성 시 유의사항은 글자는 반듯하게, 알죠?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계산 과정은 요거는 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산 과정 적으셔야 되고, 답 그리고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할 적에는
한 번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는 68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알죠?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아마 68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얼마 전에 그 연락이 왔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실기시험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우와 93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 그죠? 그래서 와 축하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마 93점을 받으려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걸 거의 다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상.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나오는 사실상 이제 책을 만들 때 앞에 나왔던 저런 분석을 통해서 교재를 다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교재에 나오는 문제 뭐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만 알아도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나는 100%를 다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100%를 다 이해할 수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지만 계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뭐 책을 만들다 보니까 뭐 조금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넣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 문제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 권에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두껍지 않게 만들었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교재 한 권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적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0점 정도 실험계획법 15점 그리고 품질 경영 한 6점 뭐 신뢰성 7점 골고루 좀 배정을 해놨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68점 정도 이 정도도 점수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적당한 점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라면 뭐 원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서 합격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죠? 두 번 할 필요 없습니다. 기사시험이잖아요. 기사시험. 이 정도는 한 번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당하게 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당하고 즐겁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